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역대급 1월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나스닥이 어느새 4주 연속 상승했고요. 지난 한 주만 따지면 나스닥이 4.3%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러다 말겠지 싶었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래도 되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제가 주말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나스닥의 상승세를 즐기지 못할까? 아마도 저희가 좀 너무 오랜 하락장에 깊어진 낙폭에 좀 지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그대로 좀 한번 즐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하지만 너무 큰 관문이 하나 기다리고 있죠.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이 1월 효과가 정말로 효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1월에 잠시 그냥 페인트였는지 이걸 진정하게 한 심판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FOMC가 떡하니 주중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호재를 당겨 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다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조금은 새롭게 또 단장을 했습니다. 알찬 정보들, 알찬 내용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새롭게 달라진 굿모닝 글로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고요. 주목해야 할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는 시간 클로징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클로징벨은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코너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클로징벨로. 예,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날 전기차 기업 루시드가 정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88%까지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이 지분을 대량 매입할 수도 있다. 이 루머가 시장에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베타빌이 잠재적으로 좀 거래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그래도 주가가 43% 상승하는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FRA 리서치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루시드의 루머가 이렇게까지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 전기차 분야에 있어가지고 수급에 따른 변동성 위험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또 테슬라 쪽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우리가 금요일 아침에 봤죠. 지금 차트상으로 매물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175불대까지는 어떤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하루 만에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루시드의 이런 흐름이 전체적인 전기차들의 수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일주일간 자그마치 33%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이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2002 연간 실적 흐름하고 이제 분기별 실적 흐름을 봤더니 우상향하는 그림을 너무 이제 잘 그리고 있더라.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된 거죠. 근데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가격이 유지될 때만 하더라도 50% 이상 성장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그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100까지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담에서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매출이 30% 증가하는 것만 하더라도 전기차 산업에서는 굉장한 거다. 다른 회사들보다 비교했을 때 BYD라든가 니오라든가 이런 회사들 비교했을 때 수익 내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한 차별이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기술주 매수 30%에서 리스크 관리에 따라 가지고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최대 50%까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좀 잡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쪽에서 지난주에 4% 이상 급등을 했죠. 그래서 좀 재미는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FOMC 회의가 이제 2월 1일 날 또 있어요. 지금 경제 캘린더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차트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나오는데 이 주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라든가 노동시장 관련된 지표들이 쭉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FOMC 금리 결정되고 그리고 이제 그 ISM에서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PMI를 또 발표하는 이런 경제 일정들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시장에서는 예정 그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약해요. 떨어지는 게. 그리고 노동 지표들은 안 망가지고 여전히 강하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초반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노동시장 지표들이 부진하게 보이는 거는 2월 1일 날 25bp 인상할 거다라는 이런 쪽에 이제 배경이 될 거고 목요일 금요일로 넘어가면서 노동 지표들이 부진하게 되는 거는 미국 경제가 빠르게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또 증거로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뭐 금리가 올 하반기 인하될 거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들 상황 봐서는 예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 이쪽으로 점점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금요일 막판에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주의 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둔화세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08% 상승했고요. S&P 500은 0.25%, 나스닥의 경우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지난주에만 4.3% 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한편 요즘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쳐가고 있고요. 반면 인텔의 경우에는 흐름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수 세무사님과 함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종목별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네. 지난 금요일에 꼭 살펴봐야 할 종목별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테슬라 전기차 쪽은 이미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제가 간단하게 지금 화요일 거 하나만 가져와 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엑슨모빌부터 해가지고 화이자, 맥도날드, 유나이티드 파설 서비스라는 이 제품 패키징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캐터필러라든가 뭐 마라톤이라든가 무디스, 필립스 굉장히 다양한 제너럴 모터스까지 업종이 정말 다양하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오는 게 맥도날드는 완만하게 이제 상승을 유지할 전망이고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 캐터필러라든가 아니면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실적이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A&D라든가 아니면 금융 쪽의 무디스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체인 코닝 지난번에 알파도 좀 안 좋았는데 코닝도 지금 실적 하락세가 눈에 띄게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볼 거는 제가 엑슨모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60% 이상의 순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성장성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이 사실 그 주가가 좀 좋았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4분기 들어서 가지고 좀 등락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도 꾸준히 약간의 상승세는 다들 보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좀 흔들렸던 게 바로 백악관에서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죠. 이걸 전쟁 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더 하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때릴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1년 동안 560억 달러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그 메이저급 석유 회사들만 하더라도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나올 것이다. 지금 2022년도 전체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해요.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오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도 역시나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문제로 되는 게 뭐냐면은 유가가 이제 90달러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스 가격이 정말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2021년도 초반 수준까지 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 4분기만 하더라도 실적이 한 17억 달러 그리고 가스 가격 하락이 유가 하락이 한 17억 달러 전체적 매출을 하락시키고 천연가스도 한 24억 달러 정도 하락시킬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4분기 실적에서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주가 평가 차익이 이런 부분을 조금 한 절반 정도는 상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또 분노하고 있는 게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늘리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쉐보론에서 750억 달러 이거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발표하자마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엑슨모빌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가격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들이 기술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차트만 보면은 지금 과거의 주가 영역과는 확연히 다른 구간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팬데믹으로 인한 예외성을 좀 빼더라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아래쪽 밴드 구간으로 떨어지려면은 정말 유가가 4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싶은 정도로 그렇게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이제 거래량 줄어드는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주가를 상당히 방어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다만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좀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1월 달에 들어가지고 매수 내지는 적극 매수 의견이 절반 이하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목표 가격 자체가 평균치가 124달러, 앞으로 한 8%밖에는 갭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3년도에는 하반기 들어가면서 중국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분석하시면은 투자하시는 데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엑슨모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